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윤핵관 권성동이 김호수 총장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김호수 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며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발언, 그동안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 무수히도 많이 써먹던 발언입니다. 그동안 김호수 총장이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었지만 여튼 굴하지 않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부분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김호수 총장도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것처럼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법과 원칙일 것입니다. 권력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윤석열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민주당 내 비대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윤호중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식 결의가 아닌 의견의 전달 형식이지만 사실상 현재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윤호중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더미래 세미나를 마친 기동민 의원은 비대위 체제에 대한 토론을 했었고 다수의 의견은 현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은 하지 않았다.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 적지 않는 잡음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더미래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3주 동안 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 비서실장을 지냈었던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구상을 소속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박홍근 의원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오늘 예정되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오찬 회동이 회동 4시간 정도를 앞두고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실무진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명박의 사면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사면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추악한 압박인 것이죠. 어제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국민의 49.1%가 명박이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정사면을 하려거든 윤석열이 취임하고 직접 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사면에 찬성 아닌 찬성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선인이 얼마 안 남았지 않냐?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당원분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기류다라는 말을 했고 김두관 의원도 상대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정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이명박에 대한 사면이 실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지적을 했고 강금실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 떠나는 정부더러 사면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3.1절도 지났고 이미 권력을 내려놓은 정부가 특권 중에 특권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정적 유불리를 따져 사면할 것 같으면 뭐하러 수사를 하고 뭐하러 기소를 할 것이며 뭐하러 재판을 합니까? 본인이 늘상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팽개치고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쿨했다던 본인이 직접 그 쿨한 이명박에게 사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풍 맞으면 됩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 중에 과연 몇 개나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그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그거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라고 또 아몰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에서 취임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섣부른 정책이 급하게 추진될 경우에 예산 낭비나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에 이경 대변인은 기대했던 병사들과 예비 병사들이 실망을 했겠다. 병사 월급 못 지키더라도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 두터운 약속을 하겠다고 꾸준하게 주장을 했으니 진심이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며 반어법으로 윤석열을 직격을 했습니다. 더 지켜보면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1년 후에 남아있을 손가락 몇 개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는 엿새 만에 11만 7천 명 정도가 신규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서울이 25%, 경기가 34%, 그리고 민주당세가 약한 부산에서 약 6,700명 정도가 신규 입당을 했고 연령별로는 40대 입당자가 3만 3천 명 정도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이 열망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민심입니다. 수박들 다 쳐내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라는 열망입니다. 이제 한물간 중진 의원들이 뒷방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내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라는 열망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윤호중 의원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